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3년 첫 강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희망을 가지고 이 장소에 오신 것 같아요. 오늘은 SLM이라고 하죠. 평소에는 이제 오픈 미팅, OM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이 하실 때는 SLM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한번 들어봤는데 아직 확신이 없고 아직 좀 믿음이 부족하신 분들,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보도 있을 거고요. 오늘은 정보보다는 약간 경험, 그리고 저의 이제 생각, 저의 관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시간이 끝나면 혹시 약간 이제 호기심 같은 거, 아니면은 저의 관점을 통해서 여러분의 좀 관점도 바뀔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점을 바꾼다는 거는 불편한 일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익숙한, 우리가 항상 그 자극이 왔을 때 똑같이 반응하는 거, 그건 관점이 안 바뀐 거잖아요. 어떤 잔잔한 호수에 이렇게 돌멩이를 딱 던지면 딱 이렇게 물결이 일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점을 바꾸는 일은 좀 처음엔 좀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안정된 상태를 깨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모든 변화는 그렇게 관점,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의 나는 그렇게 용기를 내서 조금씩 변한 최종 결과물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그래서 관점의 전환, 쉽지 않지만 한번 오늘 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관점을 바꾸는 게 익숙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막 적극적인 사람은 아닌데, 제가 했던 일이 이제 디자이너라는 직업 자체가 새로운 관점,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좀 관점을 바꿔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건축사였고요. 건축 설계를 전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20여 년 활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업을 통해서도 제가 어떤 관점을 바꾸는 훈련이 된 측면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SLM이긴 하지만 사실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1시간 10분 만에 모든 걸 끝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갈 거예요. 가볍게 훑고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좀 호기심만 좀 끌어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고 있거든요. 한번 빨리 달려보겠습니다. 사실은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해야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제 성격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시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MBTI에서 저는 선의의 옹호자, 인프제라고 합니다. 혹시 인프제 계세요? 의외로 계시네요. 왜냐하면 그 인구로 보면은 0.01%가 인프제라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성격이거든요. 여기 많네요. 생각보다 한 4-5분 계셨거든요. 볼까요? 여기 특징이 나오는데 팩폭이라고 해서 나오죠. 빨간색으로 거놓은 걸 잘 보시면 생각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를 극혐한다고 돼 있습니다. 낯가림 심하고 집순이 집돌이가 많대요. 맞습니까? 맞죠? 아메이랑은 전혀 맞지 않는 성격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메이를 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파란색을 잠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할 거 미리 해치우는 편이다. 그리고 밑에는 계획적인 거 좋아함, 항상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이걸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걱정이 많았던 제 삶에 한 가닥 희망처럼 다가왔던 게 이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제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68년생이거든요. 여기 큰 누나가 안고 있는 저 남자아이가 접니다. 누나가 넷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컸겠습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저고요. 중산층이고요. 아주 다복한 집안이죠. 아버지 굉장히 엄하십니다. 표정 보세요. 엄하시죠? 어머니 사랑 많으십니다. 굉장히 많이 흔히들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티피컬한 스토리 같죠. 근데 여기서 좀 티피컬하지 않은 거 있어요. 25살에 동갑인 학생을 만나고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의 와이프죠. 좀 빨리 했죠. 근데 예전에 좀 빨리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도 좀 남자치고는 빠릅니다. 네. 많이 봤던 어떤 구도죠. 예전에는 이렇게 얼굴만 바뀌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그때 비슷할 때 결혼하신 분들은 비슷한 사진들을 집에 갖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메이를 2001년도에 시작했거든요. 그때의 모습입니다. 지금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제가 군대 대신 특례 보충력으로 건설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든요. 대림산업이라는 곳에서 연구실에서 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군대 갔다 온 남자들보다는 조금 사회생활 시작한 게 빠르죠.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사회생활을 먼저 하면서 끊임없이 30대 중반까지 저를 괴롭혔던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나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 였고요. 두 번째는 과연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끝에 내가 원하는 삶이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용기가 막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막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아까 성격에서 보셨듯이. 근데 이런 건 있었어요. 내 삶이 뭔가 예측이 가능했어요. 좀 뻔한 삶이었다는 거죠.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오래 한 선배들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내 삶은 분명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성공한 선배들을 보면 그 모습이 바로 내가 열심히 살았을 때의 모습이랑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그게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거기에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혹시 더 나은 삶으로 갈 수 있는 수단이 없을까를 고민을 했었다는 거죠. 그때 그러던 어느 날 33살 김한석에게 그리고 33살 이도현에게 이제 우리의 인생에 드디어 아메이가 찾아옵니다. 타이밍 좋게 그렇게 고민이 굉장히 많은 그 시점에 믿을 만한 후배로부터 제안을 받게 됩니다. 처음 제안은 뭡니까? 아메이 알아보지 않겠냐. 나는 아메이를 하기로 했다. 형 치약 바꿨을 수 있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어색했긴 했지만 전 바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메이는 자산을 만드는 일이구나. 이렇게 잘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었어요. 들어보니까 성격상 잘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건 안 할 이유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게 들렸던 이유는 다른 건 아니었고요. 굉장히 어색한 이야기들 많이 했었지만 그 와중에 들렸던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자산소득. 월 1,000만 원의 자산소득을 벌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왜 들렸나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굉장히 막연하지만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꿈이었어요. 40대 후반 또는 50대 초반. 그때 내가 설계한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임대료 나오게끔 만들어놓고 빨리 은퇴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때부터 하고 싶은 일,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막상 사업을 시작해 보니까 생각만큼 돈을 빨리 모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제 하는 일을 하면서 그 꿈을 살짝 밀어놓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아메이가 왔던 거죠. 그래서 들렸던 거예요. 어쩌면 내가 살짝 밀어놨던 꿈을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꿈을 약간 이렇게 앞당길 수 있는 좋은 보조 수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해석 능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메이가 왔을 때 이걸 잘 해석해내는 능력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타이밍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로부터 왔느냐가 여러분은 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왔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석을 잘했다면 그 다음은 당연히 뭐가 남죠? 그 다음은 여러분이 그걸 해내는 게 남아있는 거죠. 실행하는 게 남아있는 거죠. 근데 제가 실행력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용기가 있는 사람 아니라 그랬죠. 소심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도 이거를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잘 검토를 해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좀 부담스러웠긴 했지만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리스크가 없거나 굉장히 적을 것 같았어요. 다른 일에 비해서. 그래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에 나온 잡지죠. 작년 한 해를 정리하는 잡지입니다. 성공자들이 나오는 잡지인데 그 잡지에 그 책자에 상당히 큰 지면을 차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사실 성격상 제가 이렇게 막 눈에 띄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메이에서 유일하게 제가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렇게 성공에 가면 갈수록 약간 공인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게 되고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할 일도 많고 얼마 전에 그 톡쇼에서 TV 톡쇼에서 어떤 배우, 남자 배우가 나와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기 꿈은 돈 굉장히 많은데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공감했어요. 근데 그 배우도 불가능하죠. 배우인데 어떻게 그럽니까? 근데 아메이도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어쩔 수 없죠. 자, 비즈니스 컨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이제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메이가 뭔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는 직접 판매 회사입니다. 뭐를 취급하느냐? 생필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그런 제품들을 취급하는 직접 판매 회사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많이 아실 거예요. 카카오 아시죠? 카카오톡을 통해서 확보한 그런 고객들을 다른 서비스와 연결하고 공유하고 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엄청난 기업이죠.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달의 민족 짜장면 한 그릇도 만들지 않습니다. 아시죠? 아메이는 연결과 공유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제조회사입니다. 아메이에서 만든 굉장히 좋은 생필품들이 있고요. 다음에 회원 소비자가 되시면 그 회원으로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가입비 없고요. 다음에 가입하고 나셔서 일정 기간 동안 사용을 안 하시면 자동 탈퇴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생필품을 쓸 수 있는 그런 쇼핑몰을 갖게 되시고 다음에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아메이가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두 가지가 써 있는데 아메이와 파트너십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메이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메이가 왔다는 뜻은 제안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어떤 제안이냐? 일정 부분 유통과 광고에 대한 역할을 담당할 수만 있다면 그 기여도에 따라서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주겠다고 하는 거죠. 이익을 분배해 주겠다는 제안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역할을 분담하고 이익을 분배한다. 왜냐하면 광고 유통을 안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메이는 뭐냐? 좋은 생필품을 바꿔 쓰고 전달해서 매출 기여도에 따른 광고 유통비를 돌려받고 자신이 구축한 소비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을 만드는 일. 제가 빨간 글씨 2개 적어놨죠. 요게 역할 분담이고요. 이 밑에 게 이익 분배입니다. 이게 다예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굉장히 진도 빠르죠? 네. 회사. 최근에 이제 본사에서 조사했던 내용인데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키워드를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저희가 시작했던 20년 전과는 많이 달랐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긍정적인 키워드가 훨씬 높습니다. 82.6%. 아메이는 1959년도에 두 청년의 꿈과 상상력으로 시작된 회사입니다. 미시간주 A다시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요. 400여 가지 제품을 450가지 정도의 제품을 직접 만드는 제조회사입니다. 근데 유통 방식은 직접 판매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판매를 한다는 거죠. 전 세계 58개국에 진출해 있고요. 100여 개 지역 및 국가라고 흔히 얘기하죠. 여러분들 아시는 웬만한 나라, 아프리카, 중동 지역, 뭐 일부 공산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지 법인의 형태로 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큰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뭐 ESG 경영 대상도 받았고요. 뭐 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도 받았습니다. 굉장히 최근에는 긍정적인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경영과 관련돼서 아메이가 만든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웬만큼 회사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ESG 이야기. 이런 활동들이 요즘 말로 ESG. 하지만 아메이는 60년 전부터 쭉 해오던 일.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이로운 것을 만들겠다. 환경, 그리고 사회와의 공존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아메이는 시작부터 생각했기 때문. 60여 년 동안 아메이가 걸어온 길을 이제 함께 걷기 시작하는 많은 기업들.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유행이 아닌 철학으로,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아메이의 ESG는 계속됩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공존의 실천 아메이. 네,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영상 너무 좋아하거든요. 요새 사업 설명할 때 이 영상 꼭 보여줍니다. 왜냐면 여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유행이 아닌 철학으로,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그리고 제목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이야기. 네. 따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메이는 시작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ESG가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드러났을 뿐이고 다른 회사들은 따라가기 바쁜데 그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품은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요. 일일이 오늘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 중에 그래도 딱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생필품도 이제 개인 맞춤형 시대가 열린 거 아시죠? 대부분 다 내가 이렇게 있는 제품들을 구매하는 어떤 시대에서 지금은 맞춤형으로 갑니다. 뭐 운동화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맞춤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건강도 미용도 맞춤이 이제 트렌드가 됐다는 거죠. 한국아이엠가 시범 운영업체로 선정돼서 마이팩 바이 뉴트릴라이트라는 게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양제를 문진을 통해서 여러분의 딱 맞는 영양소를 문진을 통해서 파악하고 그거를 팩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여러분 이름이 딱 적혀서 나옵니다. 그걸 아침 저녁으로 딱 들고 다니면서 까서 먹으면 되는 거죠. 너무 간편한 시대가 됐죠. 그런가 하면은 그 뉴트릴라이트가 뭐로 유명하냐면 파이토케미칼, 파이토 뉴트리언트 기술이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물 내재 영양소 그 기술과 함께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융합한 HEM 벤처라는 그런 벤처 회사와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해서 한국 최초로 개인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 그 미생물이죠.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저도 이거를 이제 해서 먹고 있습니다. 전 2번, 솔루션이 2번, 와이프는 6번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제품을 먹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약간 의심했거든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처음 딱 뜯어서 먹는데 너무 가루가 조금인 거야. 생각보다 풍성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뭐가 나오다 말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털었어요. 근데
조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근데 제가 약간 덤비기가 있거든요. 항상 예전부터 그랬어요. 근데 그냥 평생 그랬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좀 물을 좀 많이 안 마시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마시긴 하지만 이게 아시다시피 물을 다 많이 마셔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체질이 있어요. 물이 잘 안 받고 딱 필요한 만큼만 마시는 스타일인데 이것만 먹었는데 딱 진짜 한 3일인가 4일 지나니까 완전히 변이 달라졌어요. 매일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화장실에서 나옵니다. 지금 꼭 한번 추천드리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그냥 한 숟갈만 양보하시면 됩니다. 한 숟갈 딱 떠서 체변해서 보내면 그걸 분석을 해서 여러분 장 환경에 맞는 그런 유산균, 미생물 제품을 딱 이렇게 처방을 해서 번호를 딱 주면 그걸 사서 드시면 됩니다. 자, 마이크로바이옴 2018년에 빌 게이츠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치매, 면역, 항암제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이 네 가지가 앞으로 세상을 바꿀 기술이다. 이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예견하면 이제 무시 못하죠? 코로나도 그랬지 않습니까? 무려 올해 130조 규모라고 합니다. 시장 규모가. 그 시장을 여러분들이 딱 갖고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먼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역시 각자 피부 타입에 맞는 솔루션을 제안하는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아니어도 정말 라인업이 다양하거든요. 그것만 해도 충분했었는데 굳이 또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렇게 앰플 타입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이렇게 앰플들을 섞어서 나에게 맞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정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제품들이 나와서. 예전에 제가 시작할 때 20년 전만 해도 카탈로그가 얇지는 않았는데 카탈로그를 주면 쓸 게 없다고 돌려주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쓸 게 많아가지고 사업자분들도 뭐가 있는지 막 업데이트하기가 바쁠 정도로 신제품이 계속 너무 좋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죠. 물론 인터넷으로 사실 수도 있지만 모바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브스크립션이라고 그러죠. 서브스크립션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구독할 수도 있고요. 내가 먹는 제품을 구독해서 반복해서 주문을 하지 않아도 배달이 되게끔 만들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직접 가서 쇼핑을 하고 싶다, 난 만져봐야 된다, 이런 분들은 전국에 있는 주요 도시에 있는 14개 아메이 플라자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시면 쇼핑도 할 수 있지만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상담도 할 수 있고요. 체험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캐시백을 돌려받는 거냐, 한번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 계세요. 난 누구한테 절대 얘기 못해.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그냥 본인만 쓰시면 돼요. 마트 바꾸기잖아요. 내가 마트를 바꿔서 내가 필요한 제품을 그냥 쓰시는 거죠. 그것만 해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써봤는데 이거는 정말 나랑 비슷한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제품이다 느끼셨으면 그걸 좀 나누시는 거죠. 그 정보를. 경험을 나누는 겁니다. 구정 광고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약에 가입해서 물건을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매출이 이제 합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합산이 되면서 캐시백률이 올라갑니다. 물론 그 올라간 캐시백률에 따라서 나오는 캐시백을 내가 갖는 건 아닙니다.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나누긴 하겠지만 그래도 점점 파이가 커지는 거죠. 결국은 첫 번째 마트 바꾸기는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 경험 나누기는 그거는 옵션입니다. 추천하고 전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제품을 써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너스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자가 소비. 여기 옆에 보너스 테이블이 있는데 그 보너스 테이블을 보시면 첫 번째 캐시백이 나오는 그 포인트가 20만 포인트죠. 20만 포인트가 되면 내가 구매했던 금액의 3% 정도를 캐시백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양쪽 다 지금 좌우에 있는 분 다 똑같이 20만 포인트를 만드셨죠.
근데 왼쪽에 있는 분은 자가 소비로 만든 거고요. 한 달, 1일부터 말일까지 내가 구매했던 제품에 붙어있는 포인트들을 합산을 했더니 20만 포인트가 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달 15일 날, 14일 날 3%에 해당하는 현금 캐시백이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계신 분은 뭐냐면 20만 포인트를 만들었지만 혼자서 만들지 않았어요. 누군가한테 추천을 하거나 권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썼다는 겁니다. 정보를 공유해서 같이 썼죠. 나는 10만, A라는 친구 5만, B 5만 이렇게 해서 똑같이 20만 포인트를 만들었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20만 포인트에 대한 3%를 돌려받는 방법인 거죠. 내가 누군가한테 추천을 했다. 그럼 그분은 가입할 때 아까도 얘기했죠. 가입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가서 바로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 세미나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혹시 궁금하시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나 혼자 가입은 못합니다. 어떤 제품을 전달하는 노력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겠죠. 어떤 제품을 전달하는 노력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노력에 대해서 똑같이 평가받아서 같은 금액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거를 보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겁니다. 유리한 제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10년 전에 금을 캔 사람이 있고 10년 뒤에 금을 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양의 금이죠. 근데 가격은 틀려요. 왜냐? 시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세가 올라가면 똑같은 금이지만 더 많은 돈을 받겠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너스의 원천은 아까 광고 유통비라 그랬죠. 이걸 보시면 알아요. 왼쪽은 일반적인 어떤 가격 구조죠. 제조 원가가 있고요. 회사 이윤이 있고 광고 유통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죠. 이 부분이 다 연예인들이 가져가고 광고회사가 가져가는 부분들이죠. 근데 오른쪽 아메이 같은 경우는 어떻죠? 제조 원가, 입으로 구종 광고를 하려면 구종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제품의 퀄리티가 좋으면 훨씬 유리하겠죠. 그렇게 하면 좋은 제품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제조 원가를 조금 더 드리고요. 회사 이윤은 그대로 있죠. 근데 남는 부분이 있어요. 35%. 아메이의 그 캐시백을 해줄 수 있는 법적 한도가 맥시멈이 35%거든요. 그래서 그 35%를 기금으로 적립해서 돌려준다는 거죠. 지금 매출이 한국 아메이입니다. 전 세계 매출은 한 10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나가 있지만 한국이 아마 빅3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1조 3천억 정도를 하고 있고요. 35%를 계산해 보시면 한 4,500, 정확히는 4,550억 정도를 소비자가 돌려받았다는 뜻입니다. 보너스 계산을 예만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보너스 계산을 하는지. 보너스 테이블이 있죠. 여러분들 20만 포인트를 쓰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3%를 돌려받는다 그랬죠. 계산을 해보면 6,000원인데 사실은 아직 BV를 곱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1.7, 원래 1.73인데 계산 편의상 우수리를 떼고 1.7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달 14일 날 얼마를 실제로 통장에 돌려받냐면 1,200원을 돌려받는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기서 이제 수익의 역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먼저 한 사람이 무조건 수익이 많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결과를 보여드리는 건데 그림을 한번 이해해 보시죠. 내가 있고 나한테 전달한 분이 있죠. 전달한 분이라는 뜻은 내가 가입할 때 누군가의 번호를 넣겠죠. 그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면서 이제 스폰서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나는 써보고 좋아서 3명한테 이야기를 해서 3명의 회원이 있는 상태예요. 금액은 뭐 의무 구매량, 판매량은 없지만 가정입니다. 각각 20만 포인트씩 썼다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이 됐을 때 얼마의 캐시백을 각각 받는지 제가 분명히 기여도에 따라서 나눠 갖는다 그랬죠.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51,000원을 받게 되고요. 여러분에게 전달하신 분은
24,000원. 그다음에 여러분이 전달한 분들은 각각 12,000원씩 받게 됩니다. 그러면 ABC 보너스를 기본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이게 내가 혼자 썼을 때 금액이니까 12,000원. 제일 위에 있는 S는 2배를 받게 되고요. 여러분은 5배를 받는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좀 멀리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가장 기여도가 큰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보세요. 정확히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 많은 금액을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확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메에서 사업 설명을 할 때는 6명이 또 3명, 그 전달받은 3명이 또 3명, 이렇게 확장된 구조를 예로서 제시를 합니다. 다양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중에 딱 한 가지 케이스를 통일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만 보여드립니다. 6명한테 여러분들이 전달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정은 20만 포인트씩 썼다는 가정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6분 보너스를 빼고 남은 금액이 얼마냐면 153,000원이 됩니다. 6명이 3명씩 전달했다고 가정했을 때 각각 자기의 기여도만큼 다 빼주고 남은 금액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거든요. 그걸 계산해 봤더니 100만 원이 조금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기존 보너스 한 70몇만 원에서 한 80만 원 가까운 돈에서 지금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 보너스 플랜이 있어요. 브론즈라는 보너스 플랜이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어떤 구조를 만들었을 때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게 있거든요. 추가 혜택. 그것까지 포함해서 30% 인센티브까지 받았을 때 1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시간은 뭐 다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6분이 3명, 3명이 또 3명한테 전달을 한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는 일일이 다 빼주고 남은 금액이 한 4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월간 보너스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만약에 지속성을 갖는다면. 한 번 나오고 마는 거면 정말 노력에 비해서 큰 소득이라고 볼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지속성을 갖는다면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6명한테 전달했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다음 달에 45%를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는 45% 할인 혜택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6명하고 같이 썼을 때. 자, 그 6명이 또 다른 분들에게 소개가 일어났다는 가정입니다.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아는 분의 아는 분이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1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다음 달에 100만 원 정도를 받는다는 뜻은 내가 20만 포인트는 금액으로 따지면 한 34만 원? 40만 원 조금 안 될 정도? 그 정도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를 썼는데 그 다음 달에 돌려받는 금액을 따져보면 내가 썼던 금액만큼 공짜로 쓰고 내가 쓴 금액의 2배 정도에 해당하는 소득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또 3명한테 전달해서 400만 원을 받는다는 뜻은 그 다음 달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공짜로 사용하고 내가 썼던 금액의 11배 정도를 소득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달한 분들이 늘어나고 한 달 기준으로 1000만 포인트가 되시는 분들을 실버 프로듀서, S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유지를 하냐에 따라서 3번 하면 골드 프로듀서, GP, 6번 하면 플래티넘, 12번을 1년 12달 계속하면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되는 거죠.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되면은 여기에 지금 4천에서 5천만 원이라고 써 있지만 브론즈 인센티브 이런 거를 다 합치면 요즘은 한 6, 7천, 많게는 7, 8천까지도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전달했는데 전달한 분들이 나처럼 1000만 점을 만드시는 분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런 1000만 점을 만드는 분들이 3팀이 있다. 그렇게 3팀이 되시는 분들, 3팀에서 5팀까지를 에메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팀이 만들어지는 순간 여러분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시는 거죠. 다이아몬드 많이 들어보셨죠?
아메에서 성공자 하면 다이아몬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 자격을 1년 12달,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한국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평균 소득이 한 2억 5천 정도 됩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위에서부터 시작하고 쭉 여러분들이 달성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메에서 여기까지 만들어놨지만 이거의 이 최고 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고 핀보다 2배 하신 분이 전 세계 2명이 계십니다. 대만 분이 한 분 계시고 일본 분이 계십니다. 끝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내 성공은 뭐냐면요. 내 주변 사람들의 성공의 합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이아몬드 이상 올라가시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몇 개 팀을 안정적인 팀을 만들었냐? 그리고 거기 안에 성공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냐를 점수로 환산해서 그거를 더해서 자격을 달성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몇 개 팀이 몇 점이냐 이렇게 해서 수석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가 2014년에 다이아몬드가 됐고요. 2016년에 수석 다이아몬드, 2020년에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2022년 작년 9월에 이제 더블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고 부산국제영화제 영화의 전당이죠. 거기에서 같은 장소에서 부산국제영화제가 끝나고 다음 날 레드카펫을 걸었습니다. 그 양쪽에 계신 분 있죠? 그 남자분 두 분. 그 양쪽에 있는 여자분, 제일 끝에 있는 양쪽에 있는 여자 두 분은 오른쪽이 사장님이시고요. 우먼 파워가 굉장하죠, 아메이가. 왼쪽에 계신 그 파란색 옷을 입고 계신 분 부사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 양쪽에 서 계신 그분이 지금 창업자의 아들들이시거든요. 지금 회장님들. 리치하고 제이 창업자의 아들들이십니다. 유난히 크십니다, 이분들이. 제가 작은 것도 있는데 이분들이 좀 190 몇이니까 커요. 왼쪽에 계신 분이. 높은 걸 신었는데도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네요. 자,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치약이 비싸다는 분들이 계세요. 아메이 카탈로그를 보시고 치약이 너무 비싸네. 비싸다 그러죠? 네. 비싸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치약과 함께 온 기회는 얼마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저는 보상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추가 소득 때문에 시작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추가 소득이라는 부분 때문에 아메이를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빙산의 일각만 보다가 그게 이제 돈이었다면 수면 아래에 있던 많은 가치들을 발견하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많은 보상들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보상들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시간을 꼽겠습니다. 시간. 왜 그러냐면 예전에 요즘은 워낙 오디오들이 잘 돼 있죠. MP3로 듣지만 예전에 정말 테이프로 듣던 시절이 있습니다. 정말 옛날 얘기 같네요. CD도 아니고 테이프. 테이프를 뭐 늘어지도록 들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우리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더블덱 갖다 놓고 막 계속 복사해서 파트너들 나눠줬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초반에는 테이프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테이프 중에 미국 오디오를 이렇게 번역한 그런 이제 통역을 한 그런 오디오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조금 우리 상황하고 좀 맞지 않고 되게 그 성우들이 이야기하는 되게 어색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분들이 의역을 하지 않고 직역을 하는 바람에 되게 어색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거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뭐 이렇게. 그 막 웃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요즘 생각해 보니까 그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이라 그러잖아요. 삶.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살아있다는 뜻은 시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죽으면 나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없죠. 그러면 살아있지만 시간이 없으면
죽은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얘기 있잖아요. 우리는 20대에 죽고 80대에 매장된다, 이런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꿈이 없이 평생 돈 버느라고 내 삶을 다 허비해버리면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저는 왜 시간이 너무 소중하냐면 제가 정말 이걸 잘 써서가 아니에요. 그냥 24시간이 다 내 거였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와이프는 너무 싫어하는데 저는 출퇴근 시간은 절대 안 움직입니다. 웬만해서는. 오늘도 4시에 왔어요. 막힐까 봐. 길에서 쓰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일찍 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제 시간을 쓰고 싶지, 남에 의해서 내 시간이 쓰여지는 게 너무 싫거든요. 제가 바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선택한 바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근데 그게 아메이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밥 먹는 시간은 누가 정했습니까? 규칙적으로 먹는 거 중요해요. 배고프면 먹고 뭐 배 안 고프면 안 먹고 그러면 불규칙해지잖아요.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거 와이프랑 얘기한 건데요. 점심시간은 11시부터 1시 이렇게 2시간이 제일 좋더라고요. 11시에 가면 식당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식당들이 11시에 열어요. 저녁을 먹는 시간 언제가 제일 좋은지 아세요? 5시부터 7시 2시간이 제일 좋더라고요. 여유롭게 대화 나누면서. 대부분 다 쉬었다가 5시에 열어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막히는 시간 안 움직이고 그렇게 내 시간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게 저는 아메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또 하나를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여행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다이아몬드 되기 전에도 많은 곳을 갔어요. 하지만 그거 다 오늘 무시하고 제가 2003년 리더십 세미나 하와이라고 써 있죠. 2002년이었는지 3년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때가 첫 여행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곳을 다녔겠죠. 하지만 너무 좋았는데 다이아몬드가 막상 되고 나니까 그동안 갔던 여행은 여행이 아니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행 같은 여행만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다이아몬드 이후에 갔던 여행. 그리고 잠깐 선이 딱 끊기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잠깐 한 2년 정도 여행 일정이 멈춰 있다가 다시 크로아티아 다이아몬드 여행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폰서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02년도네요. 2001년도에 사업 시작해서 2002년도 말에 여행을 갔습니다. 열심히 했다는 뜻이죠. 하와이 여행을 첫 여행으로 갔었는데요. 그때 스폰서님과 제가 찍었던 사진이네요. 그리고 밑에는 정말 다 촌스럽네요. 2007년 코타키나발루에 갔을 때 방에 가서 찍었던 사진이네요. 그 이후로 저희는 정말 스폰서님과 너무나 많은 여행을 함께 한 것 같아요. 가장 마지막에 함께 갔던 이태리 여행도 기억이 나지만 가장 최근에 11월 달에 갔던 크로아티아가 너무 좋았죠. 또 정말 어디를 찍어도 엽서 같은 그림 같은 모습입니다. 저희 부부의 모습이고, 그리고 갔다 오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저희는 뉴올리언스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미국의 아메이 사업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미국 아메이 사업에서 또 파운더스 PT 이상이 가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리더십 세미나 같은 거죠. 그걸 초대를 받아서 간 거죠. 이번에 여러 도시를 매년 도는데 올해는 뉴올리언스였어요. 작년에는 올랜도였거든요. 올랜도에 뭐가 있냐면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돼서 안 갔어요. 그쪽에 워낙 마스크를 안 써가지고. 근데 사진들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올랜도 갈 때는 디즈니랜드를 하루 빌리거든요. 통째로. 그래서 아메 회원들한테 다 무료로 개방을 합니다. 내년도는 라스베가스, 그 다음에는 또 올랜도 다시 갑니다. 그래서 그런 미국 여행도 있고요. 또 가까운 여행은 2월 초에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치앙마이 가족여행 가시죠. 그런가 하면 아마 삿포로 여행 가시는 분들, 도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다이아몬드 다음 여행지는 시드니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좀 초대받을 여행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아메 65주년에 한국 아메에서 내건 여행이 지중해 크루즈죠. 여기에 또 도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뉴올리언스 여행에 대한 이야기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이렇게 서둘렀어요. 이게 메리어트 호텔인가요? 그렇죠. 뉴올리언스 메리어트 호텔 엄청나죠? 통째로 아메가 빌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뉴올리언스는 정말 재즈의 도시입니다. 저는 이제 음악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정말 어디를 가나 재즈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긴 얘기는 안 하고 몇 가지만 제가 좀 특이한 점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여행을 갔는데 전에 여행 갔을 때는 검은색 이 띠를 두르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파운더스 PT니까. 파운더스 PT는 검정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딱 갔는데 접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접수를 딱 했는데 하늘색 띠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거의 뉴핀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더블 다이아몬드부터는 다이아몬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대우가 다이아몬드 대우인 거예요. 방에 갔더니 방이 너무 큰 거예요. 예전까지만 해도 일반 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로 바뀌면서 이게 인정해주는 게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블 다이아몬드까지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핀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보는 핀들이 있어서 이게 뭐지? 했어요. 이거 뭐 행사했던 모습들이고 또 하나 행복했던 거 프레저베이션 홀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재즈 홀이 있어요. 공연장인데 정말 한 50명도 안 들어갈 거예요. 뒤에 한 10대 명 서 있고 앞에 한 30명 이렇게 앉아서 보는 조그만 홀인데 이게 한 60 몇 년 됐더라고요. 여기에서 뭐 루이 암스트롱도 나오고 뭐 유명한 재즈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많이 거쳐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를 누가 추천해줘서 간 거예요. 너무 허름해요. 여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막 1시간 단위로 공연이 있는데 다 매진이에요. 그래서 서서 보는 표밖에 없어가지고 갔는데 여기거든요, 공연장이. 제가 여기서 자유를 경험했어요. 그 재즈를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 꼭 추천해드립니다. 한국에서 듣는 재즈는 짝퉁이었어요. 이분들은 그냥 음악을 다 씹어 먹고 소화해서 토해내듯이 이야기하듯이 저희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첫날 가서 너무 좋아가지고 전 너무 좋았거든요. 한 번 더 갔어요. 그 다음날. 근데 와이프가 첫날은 지루해하더니 둘째 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귀가 뚫린 거죠. 이게 뭐냐면 흑인의 소울과 그 한국인의 한이 만나는 순간 눈물이 쫙 같이 갔던 한국 분들이 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둘째 날 감동을 했어요. 다음에 가면 꼭 저 첫 자리에 앉고 싶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자리는요 트럼본이 이렇게 하는데 얼굴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3D 아니 4D. 그걸 꼭 한번 경험해봐야겠다. 제가 녹음이나 녹화 안 된다 그랬는데 제가 몰래 녹음을 했어요. 들려드리고 싶은데 다음 기회에 한번 들려드리면 깜짝 놀랍니다. 평범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죠. 가서 들어야 돼. 가서 와서 듣는데 저는 그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느낌이 확 오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 들려줬더니 좋네 이러고 별 감흥이 없더라고요. 가서 듣기 바랍니다. 자,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2시간 인정식이 잠깐 있어요. 하루 인정식을 하는데 인정식 순서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처음 딱 시작하자마자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자리에서 누구를 이렇게 세우냐면 레거시 다이아몬드들 일어나라고 해요. 레거시 다이아몬드 아까 핀에 있었어요. 30년 이상 다이아몬드를 유지하시는 분. 박수 막 칩니다. 기립박수 쳐 사람들이. 딱 앉았어. 두 번째 베스티드 다이아몬드 일어나라 그래요. 40년 이상 다이아몬드를 유지하신 분들 일어나라 그래. 세 번째 NAGC 일어나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노스 아메리카 그로스 캔슬이라 그래요. 미국
미국에서만 해서 레그가 해외에 있지 않고 미국에서만 레그를 해서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 되신 분들 또 인정을 따로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파운더스 카운슬 일어나라 그래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하신 분들이죠. 우리 스폰서님처럼. 그 다음이 재밌어요. 파운더스 루비를 일으켜 세웁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파운더스 루비는 뭐냐면 5년 동안 루비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42조가 일어났어요. 42조가. 그 다음이 완전히 특이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뉴 다이아몬드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 화면에 이런 분들이 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덱스터 이거 들어보셨죠? 이분들이 40년 이상 유지하시고 계신 분들. 현장에 있지 않아서 화면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누군지도 모르겠어.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온 분들이 누구였냐면 아무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제목이 이겁니다. 아메이 히로 어워즈. 아메이 영웅상이에요. 근데 이거 누군가 했더니 그냥 평범한 분들인데 지역사회에서 뭔가 추천을 받아서 올라오신 분들인데 뭐 이민사회에서 뭐 아기 많이 낳고 열심히 사신 아줌마도 계셨고요. 퇴역 군인인데 정말 봉사 같은 걸 많이 하신 분도 계셨고요. 정말 대단하긴 하지만 그렇게 기립박수를 10분씩 칠 만큼 그렇게 대단한가 하는 분들이 나와서 상을 받더라고요. 정말 저는 기립박수 10분 이상 치는 거가 그렇게 안주로한지 몰랐어. 순식간이더라고요. 그게 10분 동안 계속 기립박수를 치는데 있어요. 이게 막 갑자기 줄어들었다가 다시 막 우레같이 커졌다가 다시 막 눈물을 흘리다가 다시 막 박수. 근데 10분이 그렇게 길게 안 느껴졌다는 거예요. 막 뭔가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막 그 공기가 있어요. 그들을 정말 존경한다는 뜻에서 박수를 ABO 리더들이 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뉴 다이아몬드로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이상했어요. 아니 뜬금없이 제일 처음에 하든지 제일 마지막에 하든지 이분들이 왜 갑자기 다이아몬드 전에 파운더스 루비 다음에 나왔지? 그게 이상해갖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결국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거기에 모여있는 분들이 최소 파운더스 PT잖아요. 결국 파운더스 PT가 뭐예요? 우리가 속한 작은 사회에서 작은 영웅들이라는 뜻인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내가 그런 영웅이 되고 다음에 또 그런 사람들을 찾는 일이잖아요. 아메이 자체가. 그래서 혼자서 그걸 막 생각하면서 혼자 막 소름 끼치고 혼자 감동했던 것 같아요. 매번 갈 때마다 그렇듯이 이번에도 좀 다양한 분들을 만났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파티 때 다이아몬드들, 이 파란색 띠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다른 데는 밖인데 여기는 막 내부여서 굉장히 화려하게 돼 있습니다. 음식도 많고. 갔더니 사람이 없어. 몇 명밖에 없어. 다 파트너들하고 밖에 있어요. 근데 이분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이 누구냐면 여기 계신 분이죠. 젊은 분이죠. 부부. 이분은 데이비드 앤 제미 펠버라는 분이에요. 더블 다이아몬드십니다. 근데 이 왼쪽에 있는 분은 테리 앤 린다 펠버예요. 부모님이신 거죠. 아버지. 근데 이분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데 은퇴하셨어요. 은퇴하고 모든 걸 아들한테 넘겼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루비였는데 갑자기 다이아몬드 대우를 받으면서 여행에 오십니다. 재밌죠? 미국은 석세션 플랜이라 그래요. 부모하고 이렇게 합칩니다. 핀을. 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분은 뭐냐면 지금 41, 44 써놨잖아요. 이분 뭐냐면 나이가 아니고요. 70대예요. 아메이를 다이아몬드를 유지하신 연수예요. 41년 동안 유지하신 분이고요. 저분은 44년 동안 다이아몬드를 유지하신 분입니다. 아직도 정정하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현재 미국 월드와이드에서 가장 큰 소득을 가지고 계신 두 형제, 그렉 덩컨, 브렛 덩컨. 그 중에서 동생 브렛 덩컨이 월드와이드에서 1위입니다. 가장 소득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하고도 인사를 나눴고
또 월드와이드 총재 람프리어 총재 아시죠? 그분의 아들 지난번에 갔을 때도 만났는데 이번에도 만났어요. 저기 계신 여자분이 조지아 리 와이프 되시는 분이고 남편분 돌아가셨죠 몇 년 전에. 같이 이제 사진 찍은 모습이고요. 근데 제가 오래된 파일들을 찾다가 귀한 사진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공개를 할까 합니다. 람프리어가 몰랐는데 한국에 오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람프리어가 있는 자리에 함께 있었어. 그 사진을 찾은 거예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눈에 익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뒤에 최홍진 리더님도 계시고 유희수 리더님도 계신데 한번 보세요. 다 계시죠? 이 가운데 있는 분이 람프리어 총재고요. 이때는 제 표정을 보면 이분이 누군지도 몰랐나 봐.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15년 전 사진, 제가 파운더스 PT 때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다 파운더스 더블 다이아몬드, 뭐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아메이가 그만두지 않으면 다 되는 사람 맞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 성공의 척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성공시켰는가라고 했죠. 결국 아메이의 본질은 헬핑 피플입니다. 우주의 흔적을 남기자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스티브 잡스죠. 인류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었을까요? 덴트가 뭐냐면 문콕, 이렇게 문으로 콕 찍으면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 거를 덴트라 그러거든요. 이 작은 흔적을, 이분은 작은 흔적을 남겼다는데 저 같은 사람은 흔적을 남길 길이 없는 거죠.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매슬로의 5단계, 욕구의 5단계가 있죠. 가장 아래 단계,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평생 일만 하다가 갈 뻔했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아메라는 기회가 젊은 김한석 이도현에게 찾아왔고 대견스럽게 그걸 알아들었어요, 저희가. 그리고 잘 해석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근데 21년이 지난 시점에 창업자의 책을 다시 읽다 보니까 결국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던 창업자가 있었고요. 그들의 정신과 철학을 이어온 2세, 3세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아메가 들어와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스폰서를 통해서 저까지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준 스폰서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는 그 꿈과 희망을 함께 나눈 파트너들이 있는 거죠. 결국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아메이는 누군가를 돕는 일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은혜라는 CCM을 부르고 싶은 마음입니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죠. 네. 리치 디보스가 26년생입니다. 26년생. 그리고 59년도에 창업을 했으니까 아메이를 몇 살 때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33살. 제가 아메이 시작한 게 33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폰서님도 33살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자의 시작, 책을 잘 보시면 그 시작, 뭐 사업 설명하고 사람들 초대하고 막 그 동기부여시키고 우리의 시작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분의 장례식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Celebration of Life. 슬픈 자리가 아니었어요. 축제였어요. 그분의 삶을 축하하고 축제처럼 장례식이 열렸다는 거죠. 그만큼 큰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이 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메이는 인플루언서가 되는 일이죠. 저희 스폰서님의 맵입니다. 이게 네트워크입니다. 이 작은 노란색 동그라미가 다이아몬드예요.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 세상에 또 있습니까? 네. 진정한 인플루언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메이를 하는 우리는 모두가 인플루언서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그 롯데 시그니엘 타워 76층에서 다이아몬드 이상 연말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76층이라고 FC 76점을 이야기하시는 스폰서를 보면서 정말 그 열정과 집중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스브 잡스의 삶도 대단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치의 삶이 너무 멋있고요. 다음 김우정 홍인이 스폰서님의 탐리더님의 삶이 너무 멋있고 아메이 하는 다이아몬드 리더님들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잠시나마 이렇게 상상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아메이라는 수단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이에요. 이게 미국 COH 뉴틸라이트 연구소의 로비에 있는 베스트 오브 유라고 써있는 글자거든요. 저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아메이라는 기회가 여러분 인생을 가장 멋지게 빚어낼 수 있는 정말 멋진 도구라는 그런 작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2023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저의 메시지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좀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가슴이 떨리는 분들이 몇 명 계셨다면 그분들에게는 정말 2023년 최고의 선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